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5장 소비자의 최적 선택,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관심사가 되는 주체가 바로 소비자고요. 소비자의 목적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목적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극대화하게 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예산 제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두 개 목적식과 제약식으로 쓰게 되면 목적식 효용함수에 나타내는 게 바로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까요? x제랑 y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효용함수 있어요. 곱하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알파, 베타. 요거는 이제 곱하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곱해서. 요거보다 심플하게 되는 거는 그냥 xy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더하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볼 거는 둘 중에 작은 거, 이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죠. 완전 보완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제약식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산 제약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주어진 소득 가지고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샀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샀냐,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효용 극대화 조건 한번 볼게요. 조건. 이렇게 목적식과 제약식 이렇게 있는데 우선 요걸 가지고 할게요. 위에 98페이지 그림도 보시면 요걸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죠. 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우하향하는데 볼록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약 조건이 바로 예산 제약식이 되는데 x, y, 여기 이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책의 위에 98페이지 위에 보시면 여기 C점이 있고요. D점이 있고요. E점이 있어요. F점은 선택할 수 없는 점이니까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럼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보면 요거보다는 요게 가장 효용을 극대화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I3입니까? 이렇게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요 점에서가 바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2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때 x제 스타, y의 스타 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소득이 주어져 있고요. x랑 y의 가격도 다 주어져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냐면 바구니에다가 x제랑 y제를 몇 개를 담을 것인가, 소득 내에서 담아야 되죠. 그랬을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x 스타와 y 스타를 찾는 것인데, 그걸 찾게 되면 그걸 찾았을 때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점, 그걸 찾는 x, y의 상품 묶음들의 집합, 그게 효용 극대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9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봤더니 2점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됩니다. 2점이. 첫 번째 줄 볼까요? 2점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랑 예산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그리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 같아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RS라고 하죠. 하점자 xy 이렇게 써주고요. 자, x에 대한 한계 효용과 y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의 기울기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5-3 밑에 보시면 기울기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떼어서 구해지는 한계 대체율은 주관적 교환 비율이고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가 뭐라고요? 효용함수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XY의 교환 비율인데 내 마음속에 주관적인 교환 비율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그리고 PY분의 PX 나타내는 것은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인 교환 비율 이거예요. 이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저 사람이 1등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 그때가 가장 우리가 될 사람이 됐구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 정도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살짝 바꿔가지고 표현하기도 해요. PX랑 MUY를 바꿔서 크로스 바꾸면 X에 대한 한계 효용과 이렇게 X의 가격 여기는요 Y에 대한 한계 효용과 Y의 가격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또 최적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거기 5-4식이 나와 있고요. 요건 뭐냐면 각각의 가격으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원당 한계 효용이 같다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하면 1원당 우리가 1원을 지출했을 때 한계 효용이 같아진다. 그래서 균등해진다.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1원당 한계 효용이 균등해질 때 균등의 법칙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잘 보시면서 그 의미도 다시 한번 볼게요. 물론 여러분 각조 5번 보시면 요렇게 표현하는 건 이제 재화가 2개 있을 때는 요렇게 해도 되는데 재화가 n개 있으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요렇게 1부터 n번째까지 이렇게 확장하기 편해서 요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효용 극대화의 조건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00페이지로 가 보시면은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 극대화 조건이 달성되려면 무차별 곡선의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01페이지로 가 볼까요? 의미 한번 보시면 자, 10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일계도함수 한 번 미분했을 때 그게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거는 내부해가 될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X가 있고 Y가 있고 예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게 효용함수, 예산선 두 개가 이렇게 접할 때가 바로 효용 극대화가 되는데 이거는 X 소비량도 0보다 크고요. Y 소비량도 0보다 커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 보시면 101페이지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이너 솔루션 내부해를 갖게 되는 경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효용함수가 좀 특이한 형태가 보게 되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한번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102페이지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 효용 극대화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X랑 Y가 있는데 나중에 뭐 함수 효용식으로도 표현할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쓰레기는 아니고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효용 함수는 약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꼴에 해당합니다. 약간 원 모양 같이 생긴 거죠. 그러면 MRS를 구해볼게요. X에 대한 한계 효용은 2X고요. Y에 대한 한계 효용은요. 2Y가 되고요. 그럼 정리하면 Y분의 X가 되겠죠. 아니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MRS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X의 소비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지 않습니까? 앞에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는 X가 증가할 때 한계 대체율이 작아지는데 이때는 X가 증가하면서 Y가 감소해요. 한계 대체율이 이렇게 체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원점에서 살펴봤을 때
오목한 형태 아니겠어요? 오목.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두 개가 접하는 게 효용 극대화입니까? 아닐 수 있다고요.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있고요. y가 있어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 G점이 여기 있잖아요. G점일 때가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접했어요. 이게 효용 극대화가 아니죠. 어디? 물론 여기 두 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곡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가 바로 우리는 효용 극대화가 달성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점은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한 게 아니고요. x의 소비량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x의 소비량이 빵인 이런 경우를요. 우리가 코너 솔루션 해가지고 구석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거기 그림 거기는 뭐 구석해까지는 아니고 다 표현은 안 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재화의 형태에 따라서 구석해 모서리에 원래 볼록한 형태를 지니긴 하는데 이렇게 볼게요. 또 하나는 굉장히 XJ를 선호한다 할게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합니다. 여기 위에는 이제 오목한 경우로 했는데 볼록한데 우리가 MRS가 굉장히 크다 할게요. MRS가 XY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커. 이렇게 한번 할게요. 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Y.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굉장히 가파른 형태야. 볼록한데 이렇게. 약간 느낌이 여러분 MRS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X대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X의 100배, Y의 1배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Y가 1, 2, 3, 4 증가할 때보다 X가 1, 2, 3, 4 증가하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이거 보면 당연히 MRS가 체감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 예산선 저기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다 예산선을 그릴게.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무차별 곡선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굉장히 가팔라 가지고 요 점보다는 요 점을 선택하는 게 효용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는 이제 선택 가능하지 않으니까 뺄게요.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서는 102페이지에 굉장히 완만한 거야. 반대도 될 수 있겠지. MRS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굉장히 완만함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볼록한데 그러면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전부 다 구석해다. 이렇게 XJ가 소비를 안 하거나 YJ 소비량이 빵이거나 그렇게 되면 구석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얘기가 10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뭐 부록에서 얘기를 하는데 볼록해서 등등등 나와 있는데요. 오목하거나 굉장히 선호하거나 우리가 이제 흔히 볼 땐 또 이렇게 할 거야. 아니 무차별 곡선이 완전 대체적 관계를 할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입니다. 요 점보다는 요 점 이런 경우는 한계 대체율이 MRS가 이 경우는 체감해요. MRS가 체감해서 볼록합니다. 근데도 구석해가 되는 경우고 이렇게 될 때는 MRS 값이 일정해요. 일정한데 구석해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응용 파트에서 자주 다양한 무차별 곡선과 형태를 살펴보게 될 거니까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100페이지에 자녀의 경제학도 한번 볼까요? 경제학자들이 다른 학문 분야에 속하는 문제까지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다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야 경제학 남의 학문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냐. 그래서 경제학의 제국주의적 속성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의 경제학, 범죄의 경제학, 종교에도 경제학을 집어넣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긴 하다라고 하는데요. 1992년 노벨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 같은 학자는 이 노벨상 수상할 때도 뭐 결혼의 경제학, 가정의 경제학, 자녀를 낳을까 말까 이것도 막 경제학의 한계 원리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했는데 조금 약간 이건 심한 거 아니야? 했지만 경제학의 지평을 넓혔다는 의미에서 노벨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톰즈와 함께 개발한 자녀의 수와 질 사이의 선택에 관한 모형을 거기 소개하고 있어요. 효용함수 똑같습니다. 지금 XY 대신에 거기 N, W, Y. 그래서 N이 바로 뭐냐면 자녀의 수, W가 자녀의 퀄리티를, 질을 나타내고요. Y가 자녀와 관계없는 모든 상품을 나타내는 복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선을 세우고 각각에 대한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을 나타내가지고 경제학의 이런 최적화 원리를 적용해서 나타내려고 했고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오른쪽 제일 마지막 단락 보시면 사람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기보다는 적은 수의 작은 한두 명을 낳더라도 자녀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어떨까 이런 쪽으로 소득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접근하게 되면서 분석을 시도해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거기 레퍼런스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6년에 나온 논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의 논문, 노벨상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논문이 나온 다음에 아주 유명한 논문이 나온 다음에 그 막 검증 과정과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할까? 경제학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졌을 때 이제 한 20, 30년 지나면 노벨상을 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연구되고 있는 따끈따끈한 무슨 뭐 AI 경제학 이런 건 당연히 노벨상 대상이 아니긴 한 것이죠. 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요. 5-3절 예산선이 변해요. 소득이 변하거나 가격이 변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최적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통해서요. 소득 소비 곡선, 가격 소비 곡선, 거기서 엔겔 곡선과 수요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